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깃허브에 공개된 HI 알파 에이전트 V0 리포지토리, 그리고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알파 팩토리 V1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시스템인지, 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관련 코드랑 문서를 보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그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협력해서 복잡한 문제를 푸는지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의 목표는 결국 이 알파 팩토리라는 시스템이 뭘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거죠. 단순히 코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러 AI 에이전트를 잘 조합해서 뭔가 더 큰 걸 만들려는 시도,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알파 팩토리. 이름부터가 좀 재미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에이전트들이 모인 공장 뭐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보니까 금융 에이전트, 뭐 제조 에이전트 이렇게 특정 분야 파일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에이전트 베이스라는 기본 구조를 보니까 관찰, 사고, 행동 이렇게 딱 단계가 정의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은 역시 모듈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AI 하나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전문성을 가진 작은 AI, 즉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협력하는 방식인 거죠. 말씀하신 그 관찰, 사고, 행동 구조는 각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율적인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상황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아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플래너인데요. 이게 백핸드 플래너.py 여기에 나오죠. 이 플래너가 그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있잖아요. 오픈 AI 모델 같은 거요. 그럼 활용해서 전체 목표에 맞춰서 다음에 어떤 에이전트를 쓸지, 순서는 어떻게 할지 이걸 약간 동적으로 결정하고 조율해요. 오, 지휘자 같은 역할이네요. 네, 맞아요. 딱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거죠. 전체 흐름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에이전트들이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좀 보여주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데모들이 꽤 인상적이던데, 예를 들면 그 금융 데모, 피낸스 알파요. 네. 이걸 보니까 금융 에이전트가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막 가져오고, 네, Y-Finance 같은 라이브러리로요. 네네. 그리고 특정 전략, 뭐 BTC, GLD 모멘텀 이런 걸 알파카 같은 실제 브로커 시스템 통해서 실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 리스크.py로 위험 관리까지 고려하고요. 와, 진짜 실제처럼 하네요. 네, 그 금융 데모가 바로 알파 팩토리가 외부 시스템이랑 연동해서 실제 세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그냥 시뮬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 보고 거래까지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런 외부 연동 능력도 중요하고 또 내부적인 자율성도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자율성이요? 아, 혹시 그 코드 스스로 고치는 자가치유 데모 말씀이신가요? 셀프 힐링 레포? 네, 바로 그거예요. 코드가 테스트 실패하면 에이전트가 원인 찾아서 수정 코드, 패치까지 만드는 거요. 와, 진짜 신기했어요, 그건. 그렇죠. 그 자가 치유 데모는 시스템의 어떤 적응성 그리고 자율성 이런 걸 아주 잘 보여주죠. 금융 데모가 약간 밖이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나 이거라면 자가 치유 데모는 안에서 생긴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푸나 이걸 보여주는 셈이에요. 그러네요. 외부 내부 다 되는 거네요. 네, 뭐 그 외에도 여러 에이전트들, 플래닝, 리서치, 전략 에이전트들이 같이 협력하는 데모도 있고요. 뮤제로 기반으로 계획 세우는 능력 보여주는 뮤제로 플래닝 데모 같은 것도 있고요. 아, 강화학습 쪽도 있군요. 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가능한 건 결국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잘 가져오고 데이터 feed.py, newsfetch.py 등 또 에이전트가 경험을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억 시스템 덕분입니다. 뭐 memory.py나 neo4j 같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쓰는 것도 보이고요. 기억 장치도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이라옵 익스피리언스 데모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보상 설계, 리워드 쉐이핑 메커니즘인데요.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 호기심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안전 규정을 잘 지킨다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도록 설계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이것도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계했네요. 그럼 이건 실제로 쓰려면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그 부분도 꽤 신경 쓴 것 같아요. 도커 파일이나 헬름 차트 같은 걸 보면 CPU 환경이든 GPU 환경이든 다 지원하고요. 쿠버네티스, K8S 아시죠? 그런 복잡한 환경에도 배포할 수 있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오, 확장성도 고려했네요. 네. 그리고 에이전트끼리 통신하는 것도 보니까 Fast API,
그러니까 표준 웹 기술을 써서 A2A RPC 통신을 하더라고요. 아, 패스트 API. 네. 이런 걸 보면 개발이나 배포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에이전트 종류도 많던데 공급망, 신약 설계, 정책 에이전트. 네, 맞습니다. 그런 에이전트 종류들이랑 데모들을 쭉 조합해 보면요. 이 알파 팩토리는 특정 목적에 완성된 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유연한 툴킷 또는 플랫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화된 금융거래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급망 최적화 문제를 푸는 데 쓸 수도 있고 신약 개발 과정을 돕거나 정책 시뮬레이션, 연구 자동화, 리서치 에이전트, 심지어 스마트 시티 시뮬레이션, 옴니 팩토리 데모까지도 가능해 보여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정교한 다중 에이전트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기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알파 팩토리는 금융거래나 코드 자가치유 같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봤듯이 각자 잘하는 AI 에이전트들이 LLM 기반의 플래너 지휘 아래서 협력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환경에 배포도 가능한 아주 강력하면서도 모듈화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진짜 잠재력은요, 개별 데모 하나하나의 성공보다는 그 아키텍처 자체에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화된 에이전트들, 그리고 이걸 지능적으로 조율하는 LLM 플래너, 경험을 쌓는 기억장치, 또 보상 설계를 통한 학습과 적응 메커니즘까지 이 요소들의 조합이 핵심인 거죠. 조합의 힘이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던져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 이거예요. 만약에요, 지금 구현된 에이전트들 말고 전혀 다른 종류의 전문 에이전트들을 이 시스템에 넣고 조합한다면 과연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협력적인 능력이 창발할 수 있을까요? 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 기술을 지켜보시면서 탐구해 볼 만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